제네시스 박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 한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네. 우리 40대 김 과장님입니다. 네. 지난 2020년에 6억에 산 집이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로 좀 떨어진 네. 상태입니다.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아이 학교를 위해서 좀 분당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어쨌든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지역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지역이 만약에 대략 저는 3년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게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는 마지막에 팔 때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억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내 가지가 안 팔았잖아요. 그럼 손실을 내가 현실화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져가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략 3년 정도 보거든요. 3년 안에 회복이 될 지역이다. 네. 그럼 끌고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안타깝지만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손절을 하고 분당으로 가는 방법. 네. 그게 아니라 손절 안 하고 내가 좀 버티면 가격이 회복될 것 같으니까 가지고 분당을 가는 방법. 자, 그러면 한번 손절을 해봅시다. 네. 손실을 내가 냈어요. 네. 대신 좋은 거는 대출 이자는 안 나가겠죠? 네. 근데 나중에 이게 더 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분당을 갔다. 그럼 이분은 이제 1주택자잖아요. 네. 1주택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취득세 내고요. 네.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재산세 정도만 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종부세가 곧바로 나오진 않아요. 시가 한 23, 4억 정도 넘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매각할 때도 그때 양도세 내면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만약에 3년 정도 있으면 가격이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냥 이거 가지고 있고 분당을 매수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분당 매수했을 때 이거 비조정이죠? 네. 그럼 취득세 똑같이 3%죠? 네. 만 10억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똑같이 1에 3%예요. 3% 나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든 보유를 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그러네요. 자, 대신 부유세는 좀 더 나가겠죠. 부유세는 이제 따져서 계산해봐야 되는데 네. 종부세가 곧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뒤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거죠. 3년이 지났어요. 얘가 가격이 만약에 회복이 됐다. 어허. 다행이죠. 네. 그럼 나 2억 번 거죠, 다시. 네. 벌었다기는 좀 그렇다, 그죠? 네. 근데 뭐 회복이 됐으니까 손절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3년이 되는 시점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니까 이거 팔아야 될까요? 네. 팔아야 될까? 팔면 양도차익 빵인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안 팔 거야. 왜냐하면 네. 비과세 처분 기한 내에 팔아도 세금 없죠? 그런데 얘는 양도차익이 빵이니까 어차피 세금이 없잖아요. 네. 그럼 나는 가지고 갈 거야. 부유세 부담만 안 된다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6억에서 4억 떨어졌다가 6억 회복하고 다시 7억이 됐어요. 네. 그럼 1억 올랐죠. 그렇죠. 그럼 이때 세금 한 2천 나와요. 저는 2천 세금 내고 저는 버티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산 주택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수지라고 해볼까, 수지? 네. 수지라면 저는 갖고 갈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봤을 저라면. 때. 왜냐하면 뭐 남부 라인이 지금 제일 핫하니까. 네. 저라면 수지라면 갖고 갈 것 같고 거기가 또 이제 리모델링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또 분위기가 타면은 네. 가고 그리고 한때 많이 갔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6억 회복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대부분 거기 다 구축이란 말이죠. 네. 수지는. 그렇죠. 그리고 수지가 사실 오른 거는 일자리보다는 일자리과의 접근성, 즉 신분당선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에서 좀 너무 많이 멀어지거나 그러면은 좀 힘들겠다. 그러면 네, 지금 네. 대략적으로 뭐 예시로 뭐 수지란 얘기를 했지만 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갖고 가야 된다. 요거는 알겠거든요. 그러면 좀 갖고 가면 안 되는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나 어떤 입지적인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축이면서 역 접근성 안 좋은 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지 말고 네. 그런 쪽 안쪽으로 가버리면은 네. 좀 힘들고요. 저도 거기 있는 집을 한번 실거주로 살 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분당을 하나 더 추가해서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보유세 빼놓고는 당장 막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러진 그러네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보는 게 좋고 여기서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내가 급하게 의사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냥 가져갈 것 같다. 가능성을 좀 보면서 네네네. 가져가도 크게 세금적으로 뭐 네. 손해를 입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지로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네. 다른 지역이면 또 다시 봐야 돼요, 이게. 자, 이렇게 네. 1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기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함인데 그럼 네. 최종 네. 목표는 또 서울이잖아요. 네네. 이런 뭐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신다면요. 그래서 지금 김 과장님이 네. 두 번째로 분당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분당도 좋아요. 네. 좋은데 너무 돌아가지 마세요. 그냥 곧바로 서울로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감하게 수지를 정리하는 거죠.
정말 뼈 아프지만 대신에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네. 지출도 많이 줄여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서울에 괜찮은 지역을 그냥 새끼고 사버리는 거죠. 어허. 아니면 진짜 공격적으로 하려면은요, 아예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거 투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결국 내가 분당을 간다고 했을 때 분당도 이제 좋은 지역이긴 한데 서울로 가려면 분당에서 또 저걸 찍고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판교나 뭐 과천이나 아니면 강동이나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찍고 막 들어갈 수도 있어. 위례를 가거나.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가고 싶은 종착지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다, 네. 반포다, 대치다 이런 데 했을 때 거기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월급 네. 300 정도 김 과장님께서 이제 버시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서울이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그래서 이제 월급 300 하나만 보시면은 안 네. 되고 네.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좀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 네. 이제 저분이 만약에 세게 좀 가려면은 약간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 하나로 모아야 돼. 어.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으로 가야 돼요. 약간 극단적이죠. 네.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했던 방법인데 네. 저는 4년 동안 이사 4번 했어요. 계속 갈아탔어요. 짧게 계속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좋았던 거 뭐냐면 자산도 많이 늘렸고 네. 그 단기간에 경험을 되게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별꼴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실지 아니면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 그냥 심어두고 본인은 그냥 주거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하실지. 네. 그래서 일생에 딱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저희 집을 세를 주고 그 당시에는 대출이 잘 나왔으니까 네. 제가 3억 3,500에 샀던 집을 3억 5천에 곧바로 2년도 안 돼서 전세 주고 자 그러면은 전세가가 취득가를 넘어섰죠. 네. 그러면 이론상 무한수익이죠. 네. 그 집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놔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월세 1억에 50짜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1억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또 대출 또 받았어요. 그럼 8천이 나와요. 네. 그럼 밑에 2천을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투자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죠. 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서울을 만약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네. 어디를 갈지를 좀 일단 정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강북 쪽에 예를 들어서 용산이나 한남 이런 쪽을 갈지 네. 성수나 아니면 강남 쪽에 뭐 반포, 압구정, 대치 아니면 방배, 뭐 잠실 이런 데를 갈지 그런데 이제 강남 쪽으로 한정했다고 친다면 우리가 이제 수익률도 봐야 된다는 네.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월급 300 김 과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네. 승진도 잘 되고 뭐 급여가 많아져가지고 조금 자금적인 여력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반포나 압구정을 간다고 했을 때 수익률이 과연 좋을 거냐? 저는 약간 퀘스천이에요. 이미 완성이 많이 되어 있는 맞아요. 곳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좋아질 때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좋아질 때를 본다면은 압구정 건너편의 성수동 거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일자리란 말이에요. 양질의 일자리. 그 양질의 일자리를 봤을 때 앞으로 서울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중에 하나가 삼성동, 삼성. GBC, 현대차잖아요. 또. 네. 지금 현대차 실적 엄청 좋은 거 아시죠? 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삼성동을 중심으로 했을 때 GTX도 들어서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들어왔을 때 그 흐름이 어디로 갈까? 위로 갈 거냐? 왼쪽 서쪽으로 갈 거냐? 오른쪽 동쪽 갈 거냐?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왼쪽 서쪽으로 가면 역삼, 선릉, 강남이잖아요. 네. 이미 올랐잖아요, 거기는. 네. 그리고 위로 가면 그래도 좀 이제 중간에 한강이 있으니까 약간 힘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답은 오른쪽 아닌가? 그러네요.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대치, 잠실, 강동 그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대치 비싸죠. 네. 아파트 오래되곤 했지만. 네. 그럼 남은 거 잠실하고 강동 아니에요? 송파하고 그러네요. 강동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강동도 좋긴 한데 가다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럼 딱 가운데가 어디예요? 잠실, 송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잠실 뭐 그런 데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올림픽 선수촌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현실성과 또 미래 가능성을 모두 다 지금 염두를 해서 정해 본다면. 네. 아니면은 이제 좀 자금이 지금 부족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5억 정도 이내로 들어가는 네. 지금 잘 고르면 네. 5억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좀 재개발 들어갈 만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거 심어놔 버리고 네. 난 그냥 임차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임차로 살다가 또 돈을 중간에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깨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월급 급여만 가지고는 절대 그 돈이 안 모여요.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네. 여러분들이 일시일직 비과세를 계속 연속해서 받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안 돼요, 그게 잘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 계속 뛰어버려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네, 네. 그게 너무 빨라요. 아.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4번째, 5번째 앞에 있는 여기다. 네. 예를 들어서 잠실이다. 네. 그럼 여기랑 비슷한 입지 아니면 여기 근처에 있는 걸 미리 사두고 나는 그냥 여기서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서. 그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빙빙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곧바로 서울로 가야 돼요. 사실 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존에 샀던 주택이 그 금액이 또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근데 원래 집이 가격이 떨어진 만큼 갈아타기를 할 때 대출을 또 더 내서 갈아타기를 했다가 이사 간 집도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또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또 더 내서 내가 더 또 돈을 또 들여야 되니까요. 근데 갈아타기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이 타이밍을 좀 잘 봐야 하는지 어떻게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이죠. 타이밍이 있나요? 이거는 케이스가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있는데 비슷한 입지라면 내가 여기가 같은 시간에 어디가 더 오를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제 실제 수강생 사례인데 2018년이었어요. 네. 2018년도 초에 부천에서 그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사하고 싶은 게 수지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부천에도 제가 제 물건이 있었고 네. 수지도 제가 실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수지 같은 경우가 신분당선 연장돼가지고 네. 되게 이제 유입이 많이 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천도 오르고 있었지만 부천보다는 수지가 더 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강생 분이 말한 단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이 오는 목적이 학군이었거든요. 네. 그럼 부천도 좋지만 수지가 더 좋단 말이에요. 안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6개월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6개월 더 있어야 비과세가 되니까. 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물어봤어요. 혹시 얼마 정도 올랐어요? 부천이 5천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럼 5천 오르면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 물론 1,000만 원 큰 돈이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포기하라 그랬어요. 수지가 더 오를 거다. 6개월 동안에.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않았을까요? 왠지. 했어요. 다행히. 아, 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더 다행인 게 뭐냐면, 다행히 수지가 올라줘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진짜 욕먹을 뻔 했는데.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살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니즈에 부합하는 예, 그래도 뭐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올라줘가지고 잘 됐었죠. 네. 이거는 약간 입지가 비슷한 케이스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갈아타기를 했을 때 내가 입지가 비슷하다면은 내가 이걸 팔고 여기로 갔을 때 쫓아갈 수가 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더 오를 곳으로 내가 가버리면은 아주 베스트한 타이밍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가려고 하는 요 목적지가 상급지거든요.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때는 모험을 해야 된다. 오히려 내가 이거보다 좀 더 좋은데 한두 군데 더 좋은 입지를 새끼고 그냥 기다려버려야 돼요. 내 돈을 그냥 다 해버리고 내가 그 경우에 내 밑에 깔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네. 아까 분당이었었나요? 네. 분당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다. 네. 그럼 내가 5억 갭을 사고 샀는데 네. 그럼 나는 이거 나중에 들어가려면 여기 5억을 내가 내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있으란 말이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분당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분당 거기 그냥 임차로 가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내 집이 아닌 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분명히 때가 옵니다. 무슨 때가 오냐면 대출이 풀려요. 뭔가 규제가 풀려요. 대신 곡소리가 날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대출 5억을 마련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요. 그렇죠. 이율 낮은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차인이 중간에 전세가 올라도요. 이 전세를 절대 올려받으면 안 돼요. 올려받는 순간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깝죠. 네. 전세가 1억이 올랐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전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협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네. 아니면은 여기서 내가 월세를 반전세 하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악착같이 모아서 5천 1억이 생기잖아요. 이걸로 소액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대출 풀릴 때까지 기다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돈으로 내 보내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저께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차라리 분당이니까 네. 옆에 판교를 가든지 네. 아니면
뭐 강남권으로 가든지 난 거기서 월세 살 것 같아. 그래서 계속 투자해서 나온 돈하고 여기서 나온 돈하고 그냥 나는 월세로 살고 그리고 여기 잘 되면은 시세 차익 남겨서 비과세 받아버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투자와 실거주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갈아타기의 적기라고나 할까요? 네네. 어떤 타이밍을 어떤 네. 잡는 게 내가 어떤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이렇게 네네.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런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타이밍을 정하는 게 네. 맞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네. 워낙 다른데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차라리 여기서 일부 올려받고 네. 여기 나온 걸로 내가 소액으로도 투자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보는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분당도 물론 좋지만 내가 여기서 눌러 앉고 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굳이 저 지역에 내가 목매일 필요가 없고 굳이 내가 그걸 밑에 깔 이유가 없고요. 가장 내가 내 집을 엉덩이 깔고 가장 좋은 시기는 곡소리 날 때예요. 곡소리 나고 네. 대출 다 풀리고 내가 네. 다 해줄게 라고 네. 정부가 나왔을 때 네. 그러면 대출 충분히 내가 끌어 쓰고 네. 낮은 이자 쓰면서 내가 실거주 밑에 깔면 돼요. 그때 깔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또 네, 소장님은 네, 또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아마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뭐 갈아타기를 또 슬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기 되게 많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수강생들 좀 들어보니까 선호하는 지역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어디가 많이 나왔냐면 저는 다 이제 좀 약간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다 반포 압구정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어디가 많이 나오면 대치가 많이 나왔어요. 대치도 되게 왜요? 더 오래된 아파트도 많이 뭐라 해야 있고 될까? 그 학군에 대한 수요가 학군.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는 아직 우리 애 그렇게 막 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게 있었고, 어차피 내가 학원을 보내고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내가, 이거 내가 투자용으로도 하면서 가지고 있고, 뭐, 괜히 내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있겠다. 내 실거주로.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발될 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 지금 너무 워낙 상징성이 커가지고 음마 네. 막 안 해주고 그러는데, 네. 저도 이제 언제까지 계속 앉을 거냐, 그거 좀 보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치랑 옆에 이제 반포랑 압구정이랑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청담이랑 해가지고 네. 꼭 임장을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반포 지금 이제 원베일리 들어서잖아요. 네. 입주하잖아요. 그럼 또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2년 3년 전에 거기 막 계속 공사장 가고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공사할 땐 신경 안 써요. 근데 진짜 딱 들어서고 사람들 입주하고 휘황찬란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눈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뭐 자금이 안 되지만 네. 저희 같은 사람 자금 안 된 사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의외로 돈 많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그분들이 나타나요. 여기 얼마야? 사요. 그럼 이제 생각보다 또 많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오겠죠? 왔는데 물건이 뭐 없어. 아니면은 내가 하루는 자금보다 좀 약해. 그럼 어디를 볼까요? 옆에 신축을 봤기 때문에 옆에 신축을 또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뭐가 있어요? 아리팍이 있잖아요. 근데 아리팍이 이제 5년 넘었잖아요. 네. 2018년에 네. 들어갔으니까. 그럼 약간 신축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리팍 소유자분들. 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입지에 대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건너편에 레미안이 더 각광받는다고 봐요. 레미안 한 80평대가. 걔가 이제 평당 1억 됐거든요. 네. 1, 2년 전만 해도 평당 6, 7천이었어요. 쌌어요. 그러네요. 접근하기가 힘들고 중요한 게 물건이 없어요, 거기. 80평대 안 나와요. 매물이 없는. 네.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 그냥 다 거래해버려요. 네.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보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실거주 하긴 힘들더라도, 네. 그걸 봐야,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좀 내가 보는 게 자금력 때문에 좀 안 맞을 수는 있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럼 뭐예요? 그게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게 좋은 걸 항상 봐야 돼, 좋은 거.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전에 네. 이제 소장님께서 거의 1주택자 절세는 공동명의, 네, 대원칙처럼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뭐 네, 이사 다니면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랑 지금이랑 세법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1주택에 한해서 네. 뭐 2주택, 3주택 되면 또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주택이라면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혹시 너무 비싼 집 샀을 때 네. 그럴 땐 자금 출처 조심해야 되고요. 대략 부부간에 6억이기 때문에 네.
한 20억짜리를 산다. 네. 그때 너무 한쪽이 다 냈다. 그럼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하. 뭐 근데 대략적인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혹시 이제 주택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 과장님 케이스로 갔을 때 네. 아예 딱 찍어봅시다. 네. 한 5억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재개발이 될 만한 곳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 네. 그리고 나는 그냥 월세로 좀 산다. 이제 정말 좀 힘들게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애가 아직 학교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그래도 쾌적한 데 살고 싶잖아.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요. 제 오히려, 사무실이 지금 네. 주거용 오피스텔 쓰고 있거든요. 너무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주거용으로 안 쓰죠. 네. 업무용으로 쓰죠. 근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한 3명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목돈하고 월세는 좀 나가긴 하는데 네. 목돈 얼마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애가 아직 어리니까 뭘 알겠어 애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 사놨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되면 너무 네. 좋은 거죠. 네. 정비 사업 진행되면 좋은데 내가 만 1억 정도 내가 돈이 생겼다. 네. 그럼 이거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굴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했다. 새끼고. 자, 그러면 비조정 세면 취득세 여전히 기본 세율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2년, 3년 묶여가지고 얘를 또 1억 5천 정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얘는 또 정비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네. 혹시라도 안 되면 얘 적당히 털고 나와가지고 뭉쳐서 또 사버리라는 거죠. 그 몇 개 매도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냈을 때 그 전에 딱 직전에 딱 털고 나와야 돼. 야, 몇 개가 있어, 포인트가. 타이밍에 맞춰서. 예, 네. 왜냐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몸도 좀 늙고 기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정비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나도 좀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냥 그 돈 가지고 좋은 데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족들 네. 고생시킨다는 당연하죠. 생각이 또 그런.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애가 이제 8살, 9살 학교 들어가요. 들어가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차라리 저라면 네. 대단지로 갈 거야. 난 대단지로 그냥 월세 갈 것 같아. 차라리 월세 가고 네. 투자 물건은 딴 데 심어두고. 딴데 심어도. 그러면 나는 월세에 있으면서 거기 좋은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권에 있는. 맞죠? 그리고 나는 삶에 좀 여유도 생기면서, 물론 이제 월세가 나가는 건 감당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무럭무럭 계속.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임차로 있으면서 청구권 쓸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시세대로 받아야 되는데 또 괜찮은 물건 만약에 찾으면 또 옆동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지로 가야 돼.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해서 뭔가 가족들의 행복과 그리고 내 자산의 어떤 증식까지 같이 한번 노려볼 그러니까 수 있는. 결국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40대 중반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저도 좀 무릎이 또 아프고요. 좀 힘들어져, 이게. 그리고 아이가 또 커나가니까. 아이가 또 들어가면 좀 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해서 이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한테 조기 교육도 시켰어요. 네. 우리는 이사를 많이 다닐 거라고. 그런 거 개의치 말아라. 그랬는데. 세뇌를 시킨 거. 이제 제가 못하겠어요. 아, 이제 힘들어서. 아니, 그러면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의 네. 사례를 보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주 좀 실수하는 부분, 놓치는 네, 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참 많이 놓치더라. 처음에는 네. 잘 모르고 네. 알지 못하니까 네. 그리고 경황이 없으니까 다 놓쳐요. 저도 그랬고.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집 있잖아요. 네. 그 집 저 단독 명의했어요. 맞아요. 예. 처음에 모르셔가지고. 아예 뭐 몰랐고 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약을 제가 처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좀 꼭 쓰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뭐 계약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정석, 안 변하는 것들. 네. 좀 이런 걸 좀 쓰고 싶은데 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주택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분양. 이거 실제 제 카페에 어떤 분이 질문 남기셨는데 네. 본인이 주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약간 소위 말해서 단타를 좀 치려고 미분양 줍줍을 취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어떻게든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이거 주택수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주택수란 거예요. 네. 주택수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대출, 청약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남겼냐면 주택이 하나 있고 미분양 2개 했는데 이게 다 21년 1월 1일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럼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3주택이죠. 네. 3주택인데 본인은 주택수가 빠진다고 해서 비과세라고 알고 주택을 판 거예요. 근데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하기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기 전에 팔기 전에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체크 안 하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비과세가 아닌데 왜 비과세라고 신고했냐. 근데 그때 내는 세금이 1억이에요. 그럼 제가 역산해보면 그게 한 3억 정도 올랐을 거예요. 3억 올랐을 때 1억 정도 나오고요, 세금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뭐 내가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이런 돈이 절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50만 원, 30만 원 정도만 투자해도 네. 내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걸 차라리 좀 일찍 저한테 글을 쓰셨다면 네. 알려드렸을 텐데 이미 신고하고 와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거 알아두세요. 8월 달에 매각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2개월 후 10월까지 이걸 신고하거든요. 네. 그러면 10월 달에 신고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보통 세무 공무원들이 물론 개인차가 있는데 네. 한두 달 내에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8월 달에 팔죠? 그럼 신고기간 2개월, 세무 공무원 보는 2개월, 넉넉 잡아서 3, 4개월 안에 연락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근데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5년 지나야 돼, 5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세무 대리인,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그 수수료를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 꼭 분양권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주택수는 무슨 주택수냐. 이거 진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팔기 네. 전에만 뭐 네네네. 얘기를 그럼요. 했더라도 그랬으면은 분양권은 먼저 처분하고 네. 그러면 주택하고 분양권 하나 딱 2개 남잖아요. 네. 그럼 해볼만 했거든요. 아, 그럼 그 1억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너무 아깝잖아요.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행동을 했을 때 좀 손해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직장인 분들께서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네, 또 이제 네, 네. 부동산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목표를 한번 또 잡아봤습니다. 네, 5년 안에 10억을 모으겠다라는 네.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네. 어떤 액션 플랜으로 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에 몰빵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직장으로서는 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이나 주식 해가지고 여기에 승부를 걸겠다. 네. 물론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본업을 등한시하면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업에서 인정을 꼭 먼저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확실한 머니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만드셔야 되고요. 내가 거기를 등한시하다가 부동산에 집중했는데 부동산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진짜 이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업에 충실하시고 잘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파이프라인을 좀 만드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월급 말고 빨리 100만 원을 만들어 보시면 좋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부자 되신 분들 보니까 네. 다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꾸준하게. 그래서 꾸준하게 이걸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자금이 다 없으니까 네. 이게 굴러간 것 같지도 않고 좀 답답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꼭 그때가 오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보시면 이제 엊그제 이제 이제 와이프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는 죽을 때까지 계속 현역으로 일할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막 힘들게 일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뭐 은퇴해가지고 그걸로 무슨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그 삶이 과연 재밌을 거냐. 너무 지루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파이어족은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별로 저랑 좀 맞지도 않고 한 가지 요즘에 좀 바람이 있다면은 아까 5년 안에 1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한번 노트에 적으세요. 나는 5년 안에 10억을 번다. 5년 안에 10억을 벌 거다. 이렇게 쓰지 말고 네. 5년 안에 10억을 번다. 번다. 딱 벌었다는 현재용으로 네. 아니면 과거용으로 쓰는 네. 거죠. 네. 그럼 그걸 하루에 하나씩 써보세요. 그럼 사람이라면 네. 한 처음에 며칠은 그렇게 그대로 써요. 네. 근데 며칠 지나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벌지? 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떻게라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면서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5년에 10억이니까 뭐 1년에 2억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내가 1억을 먼저 만들어 본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할 거다. 그래서 꼭 그거를 하시고 요즘에 뭐 긍정확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보셔야 돼. 제가 실제로 하니까 네. 뭐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며칠 만에 되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역시 마인드가. 그래서 꼭 저거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